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산업이 정말 큰 발전을 이뤘잖아요. 이렇게 게임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게임 산업이 발전을 한 데는 게임 산업 자체만의 노력보다는 게임 산업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모바일로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모든 이동하는 개인들이 다 연결이 됐잖아요. 또 특히 우리나라는 뭐 사실 학교 교육 때부터 막 순위 경쟁을 하고 그런 경쟁에 굉장히 익숙한 그 성격들이 우리나라 게임의 발전에도 꽤 도움을 준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경쟁이라는 부분이 되게 꽂히거든요. 뭐 e스포츠 하면은 뭐 예전부터 우리가 되게 잘했잖아요. 뭐 스타 때 뭐 임요환 선수, 뭐 홍진호 선수부터 해갖고 뭐 아득하지 이름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나 진짜 궁금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의 중요 키워드 중에 이제 경쟁과 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북미 유저들은 협력에 좀 더 반응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뭐 중국 유저들 이쪽은 좀 경쟁에 좀 더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쟁과 협력 요소를 적절하게 이제 게임 내에서 배합을 해서 좀 더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게 이제 게임 기획자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만 또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프로게이머들이 원래 그렇게 뭐 다 그냥 그렇게 잘하게 태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굉장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있거든요. 프로 농구 선수나 뭐 프로 골퍼들처럼 되게 열심히 이제 연습을 그분들이 하듯이 우리 프로게이머들도 굉장히 근면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부분이 어떤 한국인의 근면성이랑도 또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목돼서 이제 e스포츠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위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쉽게 얘기해서 결승전에 1위와 2위가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게임 서버에서 이제 우리나라 서버가 열린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다라면서 이제 전 세계 유저들이 이제 공포에 떠는 뭐 그런 정도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은 뭐 남미, 브라질 뭐 이런 때가 우리나라의 e스포츠의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니까 완전 이해되는데요. 양궁이네, 양궁. 네, 양궁에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설계사무소를 딱 갔는데 네. 그 회사 안에 게임 동아리가 있었던 거야.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드디어 우리 왔구나. 이분이 쟤 진짜 잘 잘할 것 같다고. 진짜. 그냥 한국 사람이면 나 게임 잘하는 줄 알더라고. 걔네들은. 태권도 잘하는 것처럼. 요즘은 게이머 학원도 진짜 어릴 때부터 다니고 연예인 몰라도 페이커는 안다고 하잖아요. 네. LCK 팀 1에서 만들었습니다. 처음 결성됐을 때 남궁훈 대표님이 1세대 게임 CEO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게임 산업의 산 증인이신데 그 게임 업계에 뛰어들기 전에 사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니 좀 사서 고생이라기보다 그냥 쉽게 했던 아르바이트긴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 때 내가 이 대학생활 동안 무엇을 얻어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최소한 정하고 대학을 졸업하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 제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두 가지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택시 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사 가이드였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돈을 번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돈에 대한 가치가 내가 이 돈을 벌려면 뭐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2,000원의 가치는 뭐 그 정도. 이렇게 돈이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가치로 이제 환산이 돼서 생각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되시는구나. 또 다른 아르바이트는 이제 여행사에서 가이드 같은 걸 했는데 여행객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출입국 신고서 다 써드리고 입국할 때 이제 문제 없도록 이제 입국을 도와드리고 같이 여행하면서 뭐 제트스키도 타고 뭐 패러세일링도 하고 뭐 밥도 다
당연히 이제 호텔에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택시 운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번다는 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결정을 할 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고요. 이제 뭔가 좀 그래도 고생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이제 삼성 SDS였는데 거기를 이제 나오고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한 게임이라는 걸 같이 이제 지금 카카오 의장님이랑 같이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자들은 게임 개발을 할 동안 저는 이제 사업 담당이거든요. 경영학과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사업 담당이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팔러 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PC방에 이제 오른손에 이제 노트북,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웠는데 그 노트북 메고 또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 두 개 양쪽에 메고 이제 전국의 PC방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판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전국의 PC방에 물리적으로 진짜로 사람을 동원해서 전국의 PC방에 저희 게임을 다 깔고 다녔었죠. 근데 그게 그 외판에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 PC방에 가면은 일단 PC방 주인이 잘 안 계세요.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뭐 PC를 고쳐준다던가 뭐 운영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그때 이제 볼마우스 그때 있었는데 제가 면도칼을 갖고 다녔었거든요. 네, 볼마우스에 때가 끼는데 이제 뭐 그 때를 깎아준다든가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한테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네. 사장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좋다고 하면은 사장님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팔면 그 당시에 저희 직원 한 명 월급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 자. 많네요,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 사실 제 월급이 6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들 다 느끼지만 되게 친밀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생겼을 것 같아요. 김범수 의장이 직접 불러다녔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네, 저 영업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PC방 그러면은 안 좋은 기억들밖에 없어요. 우리 아예 잡아갖고 오는 거. 여러모로 안 내가 좋아요. 학원에 안 갔는데 네. 어디 갔나 보면 PC방 가 있고. 막. 네. 아니 이거 젊은 친구들 중에는 꼭 PC방에 게임을 하러 안 간다는 거예요. 라면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어야 라면이 맛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다 PC방 가서 그러니까. 라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우리가 만화방에서 라면 먹는 게 맛있고 그러니까. 짜장면 먹는 게 맛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산업과 문화에 PC방이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맨 처음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PC방이라는 걸 맨 처음 만든 사람. 누군가는 맨 처음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땐 대박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PC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가 IMF 맞아요. 때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갈 데가 그래서 없는. 네. 원래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 자영업을 하게 된 그런 환경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퇴사를 하고 이제 PC방 창업을 하면서 PC방이 이제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고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그런 수요들도 다 채워지면서 우리나라가 PC방이라는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처음 PC방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한국의 PC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사이버 카페라고 이제 설명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냥 그분들이 와서 PC방이라고 그래요. 그냥 맞아요. 예, 그냥 명사가 국제적인 명사가 돼버렸고 그 PC방 문화는 이제 세계의 유명한 게임사들도 다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가 되어 있죠.
있거든요. 골드맨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게임이라는 거에 뒷단에 좀 더 광의로 들어가면 플레이 영역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도 플레이고 비디오 게임도 플레이지만은 음악이나 영화 이런 엔터테인먼트도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 영역도 이제 게임의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게임의 영역이 이 플레이의 영역으로 이제 확장되는 시대가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런 게 실제로 미국에서 초대박을 냈죠. 로블록스라고. 네. 미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 다.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유저가 게임 제작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게임 플레이어가 되면서도 또 게임을 자기가 설계해서 가상현실에서 또 SNS상에서 그게 유통이 되고 이런 구조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류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진짜 셀럽들이 이용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셀럽이 이용하기 시작했죠. BTS가 다이너마이트 할 때 그 메타버스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대선 끝나고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이제 당선됐다 그래서는 이 메타버스에 모여갖고 막 파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이런 개념이 있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유명인들이 막 사용을 하는 사례를 보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거는 급속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At the gate outside when they pull up they give me loose yeah jump out boys that's Nike boys hopping our coast. 사실 저는 게임의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메타버스에 쓰일 기술들이 결국은 다 게임에서 나올 거고요. 게임이 사실은 컨텐츠 분야에서도 수익 모델 측면에서나 제일 먼저 이제 성공을 하기도 했고 또 제일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의 곳곳에 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제가 PC 통신이란 걸 하던 시절을 뒤돌아보면은 그때는 사실 PC 통신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산업의 일부 혹은 특이한 걸 좋아하는 일부 아이들의 놀이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PC 통신이 인터넷으로 확산되고 지금은 인터넷을 떼어놓고선 어떤 산업도 논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인터넷이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게임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게임의 기술이 이렇게 될 거고 기존에 생각하는 게임이랑은 앞으로의 게임은 완전히 다른 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 게임 산업 전반적으로 큰 변화에 어떻게 보면 초입 국면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우리 이 한국 게임의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기회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위기도 같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만한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더 큰 시장을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게임 우리나라 지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 나가면은 이제 한국 게임의 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히 이제 FPS 게임, 그러니까 총싸움하는 게임 이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이 총싸움하는 게임 잘 만드냐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농담 반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대부분이 군 출신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 한마디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너무 모병제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군 출신이라는 거에 어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사격 군 교관 출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한 어떤 분단 상황이라던가 또 이런 군이라던가 총의
또 이게 그러네. 뭐 접근과 이해가 다르다던가 그리고 뭐 또 사실 다른 것도 있죠.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디바이스도 새로운 거 나오면 빨리빨리 도입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환경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야의 제작 능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아닌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 산업 그리고 IT 산업이 위기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PC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번 그 IT가 크게 발전을 했고 게임도 크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모바일로 연결되면서 또 크게 한번 발전을 했는데 연결이 다 끝나버렸네? 모든 개인이 다 연결돼 버렸으니까 이제 연결은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게 다 연결이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손가락만 연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스키를 타면서 느낀 건데 스키를 타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어폰이랑 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뭐 카카오톡 읽어줘 뭐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접목을 해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사실 손가락만 연결됐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눈이나 귀, 뭐 입 이런 것들이 아직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신체들이 다양하게 연결이 되면은 지금의 놀이 문화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놀이, 엔터테인먼트가 만들어질 거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더 그럴 것 다양한 같네요. 것들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